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서울에는 서울시를 크게 둘러싼 8개의 둘레길이 있습니다. 둘레길이 있다 알고는 있지만 사실 그 길을 걷는 것, 그 마음을 먹는 게 쉽지는 않죠. 어느 날 그냥 툭, 커다란 목표 없이 그냥 무심히 한번 걸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완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길을 잃고 당황할 때쯤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무심한 듯 친절한 주황색 이정표가 있으니까요. 차오르는 숨에 맞춰 걷다 보면 나오는 편안한 데크길, 조금은 무서운 바위길, 갈팡질팡 모든 선택의 길들이 빽빽한 도시의 삶과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불어오는 바람, 그 끝에 마주하는 풍경,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쉼터, 이야기를 품은 숲의 정령들을 만나게 된다면 이내 도시의 복잡함은 다 잊고 사는 건 별거 아닌 것들로 재미있어지는 거라고, 사소한 시장만으로도 풍요로워지는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가는 시간 잡을 틈도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그냥 툭 오르면 반겨줄 겁니다. 계절이 그대가 놓쳤던 시간을 담아 친절한 듯 무심하게.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첫 번째 시즌 마지막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매달 시작이 되면 아이고 또 한 달을 어떻게 보내냐 싶지만요. 또 이렇게 마지막 주가 오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냐 라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인생의 속도를 말할 때 10대는 시속 10km로 달리고 20대는 20km로 달리고 30대는 시속 30km로 달리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간다라는 말이요. 지금 백듯밤 청취자분들의 시간은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을까요? 분명히 각자의 속도가 다 있으시겠죠. 나이에 맞는 속도도 있을 것이고요. 또 본인 마음가짐에 맞는 그 속도도 있을 거예요. 각자의 속도로 달려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잠시 멈춰서 서로의 일상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 들어주는 밤,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월요병에 걸려 출근하는 것도 힘든 오늘, 전체 회의 때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네요. 다름이 아닌 회사 전체 워크숍,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서 피할 만큼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거리두기가 끝나자마자 칼같이 잡혀버렸습니다. 이전까진 거리두기만 끝나면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회사가 저에게 커다란 빅엿을 주네요. 심지어 워크숍 컨셉은 MBTI입니다. 컨셉이 MBTI인 만큼 INTJ인 저는 단체 활동이 어려운 것 같으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없고, 사회생활 정말 더럽고 어렵습니다. 제 마음을 헤아려 꼭 이 사연 읽어주세요. 네, 읽어드렸습니다. 컨셉이 MBTI? 워크숍을 가시는데 그런 컨셉이 가능하구나. 기획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머리를 많이 쓰신 것 같으네요.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캠핑을 다녀오는데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저는 토요일에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내려오시는 분들,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오전이었는데도. 그래서 알았어요. 야, 거리두기 끝나자마자 정말 오랫동안 많이 참고들 계셨구나. 이렇게들 다들 나가시는구나. 네, 참 바람 잘 쐬고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무섭다.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힘드시겠지만 잘 다녀오세요. INTJ, 그래도 INTJ의 특징을 보면 과학자 같은 것도 있고 이론가, 발명가, 독창가 이런 특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잘 생각하시면서 워크숍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요즘 뮤지컬 발레에 푹 빠졌습니다. 특히 내 이름은 솔롱고입니다. 넘버에 푹 빠져서 뭐만 하면 내 이름은 솔롱고, 무지개라는 뜻이에요 이러고 다닌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러고 끝나는데, 오늘 오전 청소 시간에 사무실 사람들과 걸레를 가지러 가는데 속으로 너무 흥얼거린 나머지 만나서 반갑습니다가 육성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워낙에 사무실 사람들이 좋으신 분들이라 만나서 반갑습니다를 따라해서 웃겼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공유해봅니다. 참 좋은 노래예요. 예. 5년 전에 왔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솔롱고스라고 부르죠. 이러면서 시작하는 넘버잖아요. 내 이름은 솔롱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나고 재미있고 그런 노래죠. 네, 아주 저도 예전에 전속 생활할 때, KBS 전속 생활할 때 동기들 그리고 선배님들하고 단체로 관람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홍광호 씨 버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충격받았었거든요. 저는 이런 뮤지컬도 가능하구나. 시대상을 반영하고 거기에 훌륭한 넘버들이 들어가고 아주 매끄럽고 딥한 연기들도 가능하면서 코믹도 가능한 이런 작품이 만들어질 수도 있구나 라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 빨래가 여전히 지금까지도 레전드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고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대단한 작품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단한 작품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다니세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저 만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분이시구나 라고 저도 똑같이 따라 부를게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승철님은 어떤 노래를 들으시나요? 저는 요즘 사실 현생이 좀 힘들어요.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사실 코로나 격리로 일주일 일을 쉬었는데 세상에 당장 급해서 안 하면 큰일이 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도 백업이 정말 안 되어 있어서 계속 남아서 잔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속 학창시절에 들었던 노래를 돌려 듣습니다. 저만의 힐링 방법이랄까요? 김연정 언니의 멍, 또 돌려놔, 주얼리 언니들의 슈퍼스타 이런 거요. 이정현 언니의 인형, 이 노래도 요즘 계속 듣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줄래, 너에게 다 줄래 이러면서요.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은 임창정님의 러브 어페어를 듣고 있습니다.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를 많이 듣고 불렀던 옛날이 생각나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잠시 힐링하는 거죠. 승철님은 요즘 어떤 노래를 듣고 있으세요? 백DJ의 노래 추천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조금 현생이 힘들다, 노래로 위로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김광석님의 그날들, 그리고 손디아님의 어른, 그리고
이하이님의 한숨. 이하이님의 한숨을 소양님께서 또 부르신 게 있었는데 그 곡도 꽤 좋습니다. 그래서 그날들 어른 한숨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는 지난 2월 그리고 3월에 한숨만 2달 내내 이 곡만 듣고 다닌 적도 있어요. 한번 들으시면 적지 않게 위로가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사연입니다. 요즘 식물 키우기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반려식물을 하나 들였습니다. 초보자가 키우기 괜찮다는 몬스테라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하면서도 속으로 불안하긴 했어요. 제가 식물을 많이 죽였거든요. 사실 그 전에도 마음속에 우울함이 자리 잡으면 집에 나 말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근처 꽃집에서 화분을 사와서 키우기도 했는데요. 몇 달 못 가 잎이 누래지고 그렇게 식물들이 하늘나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경으로 키우려고 몬스테라를 들인 것도 이유 중 하나였답니다. 아무튼 저희 집에 배송 온 지 1달 정도 됐는데요. 글쎄, 제가 태어나 인생 처음으로 제가 키우는 식물이 새싹을 틔우기 시작했어요. 와! 박수! 연두색의 뾰족한 잎이 이렇게 났는데 너무 기쁜 거 있죠. 진짜 누가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시간 가는지 모르고 계속 빤히 바라봤어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전문적이지 못한 제 손에서 저렇게 으쌰으쌰 싹을 틔워낸 몬스테라 새 잎이, 그리고 어설프지만 이번엔 안 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쏟은 저의 정성이 보답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마음 같아서는 카메라를 24시간 돌려서 이 아이가 커가는 모습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싶은 정도로요. 이건 너무 같나요?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승철님도 최근에 아주 사소하더라도 승철님을 기분 좋게 하던 일이 있으셨나요? 우선 몬스테라를 수경으로 키우시는 거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우선 물을 많이 주거나 물을 안 줘서 식물을 죽일 일은 수경으로 키우면 좀 적어지니까 아주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행운목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키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왜 접시 위에 행운목을 올려놓고 싹을 틔우잖아요. 그 싹에도 크게 자라기도 하는데 잘못하면 얘도 썩어요. 그래서 나무 기둥이 썩은 거를 보고 아쉬워서 어느 날 이파리 쪽을 봤더니 얘는 그래도 싱싱하길래 얘를 비이커 같은 데에다가 넣고 한번 키워봤더니 뿌리가 점점 자라더니 나중에는 거미줄처럼 얽혀서 그 비이커 안에, 큰 비이커 안에 꽉 채울 정도로 뿌리가 계속 자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키우는 방법도 있네. 나중에는 여기다가 물고기 한 마리를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마리 외로울까? 2마리 넣을까? 이 생각하면서 행운목을 그렇게 키워본 적도 있고요. 또 한 번은 어머니께서 장을 보시고 오시면 그 뿌리가 살아있는 얼마 전에 이제 흙에서 캐낸,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싱싱하게 판매를 하고 계신 그 대파 있잖아요. 대파를 가지고 오면 어머님께서 싹둑하고 뿌리 부분을 좀 자르시는데 어머니, 뿌리 쪽을 조금만 좀 길게 더 잘라주시면 안 돼요? 왜? 그거 화분에다 넣으면 이것도 자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키워볼게요. 이래서 한 3번 정도 마치 리필해서 파를 먹듯이 그걸 키워서 리필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소소하지만 저도 꽤 즐거웠던, 기분 좋았던 기억이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에 최결 성우님하고 캠핑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번 갔을 때가 가을이면 선선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한파가 닥쳐서 너무 추운 날 첫 캠핑을 우리 결이가 저 때문에 경험을 하게 됐는데 미안했어요. 아주 추워서. 근데 그날 파김치를 제가 가져갔었거든요. 어머님께서 해주신. 근데 결이가 먹더니 고구마에 파김치를 살짝 얹어서 먹더니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서 최근에 캠핑을 또 같이 갔는데 그때 결이가 또 파김치 좋아하겠지? 이런 말을 했더니 형 싸워주시면 감사하죠? 이래서 또 싸갔죠. 어머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어머님 우리 후배 최결이라고 우리 같이 우리 동네 근처에 사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캠핑 갈 때 파김치 가져오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던데 어머님 해주세요. 이랬더니 어머니께서 언제 가냐? 요때 갈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알았어 하고 이제 어머니께서 그 한 일주일 좀 전에 한 10일쯤 전에 파김치를 담그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살짝 너무 쌩한 느낌 아니고 알싸한 느낌 안 나게 딱 그 정도 되게끔만 딱 해서 가져가라고 주셨는데 역시 또 결이와 제가 맛있게 먹었고 우리 결이가 감동받으면서 맛있다고 이러길래 나중에 싸줄게 한번 집에 들려 이렇게 말도 했었네요. 아주 어머님 덕에 기분 좋았던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자, 또 다음 사연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백디제이님을 찾게 됐습니다. 여중을 다니다가 고1이 됐을 때요.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이라 고등학교 와서 친구 사귀는 걸 무사히 잘 해내고 싶어서 처음 말 걸어주는 친구한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리액션하면서 점점 사이가 좋아졌어요. 바로 옆자리에 앉은 친구라 매일 심심하면 말을 붙이더라고요. 저도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 친구도 굉장히 그림의 소질이 뛰어난 친구라 그림 그리는 거 보는 게 재미있었어요. 게임도 좋아하는 편이라 게임 이야기하다 보면 하루 종일 붙어 있었어요. 매일 연습장 펴놓고 둘이 앉아서 낙서하고 놀고 도서관 가는 것도 약속하고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나를 세서 구한다는 구경하기도 힘든 게임도 나 있는데 이미 한번 해봤어 빌려줄까 하고 흔쾌히 CD를 빌려줘서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었고요. 게임 이야기 같은 건 전에 친구들하고는 잘 하지 못하던 거라 이야기가 통하니까 많이 신나고 좋긴 했어요. 하굣길까지 같이 가면서 떠들었어요. 핸드폰 요금제가 여유가 없는 편이라 굉장히 아껴서 쓰는데 집에 가서도 생각이 나서 연락하거나 통화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잘 모르는 친구들이 저한테 복도에서 욕을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처음엔 저한테 하는 건지 몰랐는데 그게 너무 심해져서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무언가 저한테 시킬 때도 못된 애들이 제 흉내를 우스꽝스럽게 내거나 조롱하는 게 심해져서 나를 괴롭히는 거구나 알게 됐어요. 너무 서러워서 왜 그런지 알지도 못하고 우울해 있을 때 옆자리 친한 친구 얼굴도 점점 어두워졌어요. 일단 그 친구가 반 친구들에게 난데없이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고 저는 그냥 그 친구가 과하게 화내는 것이 그 친구의 개인적인 문제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저에게 닥친 일로도 벅차서 그 친구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기댈 곳이 선생님들밖에 없다고 느껴져서 자꾸 교무실에 가게 됐어요. 거기 가면 그래도 선생님들이 잘 챙겨줬거든요. 저를 괴롭히는 아이들은 수업 시간까지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어렴풋이 제가 괴롭힘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1 여름방학식이 되는 날, 하교하는데 가끔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답답하다는 듯 저에게 소리치듯 이야기했습니다. 너 애들이 왜 괴롭히는지 진짜 몰라? 어이구 답답하. 너 땡땡이랑 친하게 지내서 그렇잖아. 마마가 걔 좋아하는데 네가 걔랑 맨날 붙어 다니니까 이상한 소문내고 못 살게 구는 거잖아. 그 말에 너무 놀라서 너는 그거를 왜 지금 말해주는 거냐고 물었고 정말 학기 초반에 땡땡이랑 친해진 게 달아서 땡땡이가 아무 말도 안 해주는 데다가
다른 친구들과 고립된 상태라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허무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여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내듯이 땡땡이랑도 그렇게 지내면 친구가 되는 건 줄 알았고, 우리가 다른 성별로서 사귄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고, 무엇보다 땡땡이가 저한테 고백하거나 그러지도 않았기에 그냥 매일이 너무 잘 맞는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애들이 땡땡이와 멀리하고 조용히 지내라고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생활을 평범하게 돌리고 싶었기에 아이들의 말대로 했습니다. 땡땡이의 눈치를 보며 미안함을 느끼면서 피해 다녔어요. 땡땡이가 상처받는 게 느껴졌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살고 싶었어요. 힘들었거든요. 어느 날 땡땡이가 결심이라도 한 듯이 찾아와 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말 걸지 마. 그게 너한테 좋을 거야. 단호한데 이게 위협적이지도 무섭지도 않았고 굉장히 복잡한 감정과 슬픔이 한 번에 느껴졌어요. 차마 말로 대답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 이후에 친구가 많이 생기거나 새로운 친구를 더 사귀기는 힘들었어요. 이미 전교에 이상한 소문은 다 퍼졌고 굳이 저랑 어울릴 아이들은 없었어요. 그나마 다른 아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남자애들이나 대화를 받아줬습니다. 그래도 말을 받아주는 애들이 있다는 게 어딘가 싶어서 그 애들 곁에 앉아서 지냈습니다. 마마는 땡땡이에게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술을 먹고 전화해서 너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고백했고, 땡땡이는 정말 화난 상태로 너 같은 애가 제일 싫어 라고 했대요. 그거 듣고 마마도 펑펑 울면서 땡땡이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고 하고요. 애들이 저보고 통쾌해하라고 전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통쾌하지 않았어요. 저도 저를 괴롭힌 주동자인 마마가 그런 일이 생겨서 속이 시원해야 하는데 여전히 답답해요. 저는 제가 땡땡이를 끊어내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백디제이님,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그럼 지금 고등학생이시겠네요. 고등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아직 안 되셨죠? 우선 시비를 걸었고 욕을 했던 주동자인 마마라고 제가 지금 미음미음 마마라고 이렇게 약칭 얘기를 했는데 편의상. 글쎄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친구에 대해서는 우선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땡땡이라는 친구예요. 이응이응이라고 써주셨는데 땡땡이라고 할게요. 이 땡땡이 이 친구가 힘들 것 같네요. 우선 고1 들어오자마자 많이 친해졌던 친구고 여러 가지를 서로 공유했었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소소한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을 나누었던 친구인데 그 마마라는 친구가 그 땡땡이를 좋아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좋아만 하면 될 텐데 혹은 그냥 고백하면 될 텐데 괜히 이 사연 보내신 분까지 신경을 써서 안 좋게 소문을 내고 욕을 하고 아마 그것들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땡땡이라는 친구는. 그래서 아마 다가와서 말 걸지 않는 게 좋겠다. 그게 너한테 좋을 거다. 걱정을 해주었던 거잖아요, 저를. 사연자분을. 힘들었지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한 번 더 마음을 꺾거나 조금만 더 아프면 지금 사연 보내신 분이 덜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관계 회복을 그 땡땡이 분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풀고 싶으실 거잖아요, 사연자님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사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랬었는데 미안하다. 땡땡이 너도 괜히 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더 힘들었을 텐데 미안하다. 사과를 꼭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괜히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와중에 이 주동자였던 욕을 하시고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었던 주동자인 이 땡땡이를 좋아한다는 그 누군가 그 친구는 그 친구 나름대로 또 해결을 하겠죠. 그러니 거기에는 별로 신경을 덜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 괜히 또 어떤 문제를 트러블을 또 만들지는 않으면서 땡땡이와의 관계를 다시 호전시켜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그게 순수하게 우정이라면 우정을 지키는 선에서 혹시 또 나중에 만약에 둘 다 약간씩의 호감이 있는 거라면 그때 가서 그 호감을 서로 확인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피해가면 지금 이 피한 것이 지금 당장은 조금 편하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거든요. 나중에 몇 년 또 지나고 대학생이 되고 또 더 이제 나이를 더 먹게 되면 그 순간에 차라리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한번 잘 관계를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시겠죠? (5월의) 노래 김명순. 종다리의 노래 구름 속에 울어 나즈레한 봄하늘 드높은 노래 품고 흐린 문물을 밝게 비칠 때 돌돌 말린 연잎이 째긋이 나온다. 처녀의 노래 산 위의 우렁차 북방에 길 떠나신 님 그립다고 타는 가슴에 두 손길을 얹어 그리운 노래 온 세상에 사무칠 때 깊은 정이 먼 길을 없이 한다. 꽃가지마다 빛다른 나비들은 그 안길품을 그리어 춤추고 바람결마다 쑥스러운 풀씨들은 그 앉을 자리를 찾아 휘날린다고.
부르는 5월의 노래 인정을 궁굴린다. 조선 시인 선집 1926년 10월 13일. 네, 오늘은 한국 최초의 근대 여성 소설가이자 최초로 시집을 낸 여성 시인인 김명순 시인님의 시를 낭독해봤습니다. 김명순 시인님은 1세대 항일 여성 문인으로 소설과 시뿐 아니라 일본어와 독일어를 포함한 5개 국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번역가로도 활동했다고 해요. 참 다재다능하신 그런 분이셨는데 가부장적인 시대에 참 이분의 능력을 펼치기에는 가혹했던 시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기생 출신의 첩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괄시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김명순 시인님은 130여 편의 시와 소설 그리고 극작 활동을 꿋꿋하게 이어가셨습니다. 김명순님의 유언은 그녀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김명순 시인의 유언으로 오늘 낭독 코너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이 나더라도 할 수만 있는 대로 또 학대해 보아라. 그러면 서로 미워하는 우리는 영영 작별된다. 네, 오늘의 마지막 코너 여러분의 치열했던 오늘에게 위로를 또 오늘보다 나을 내일에게 응원을 안녕 오늘 안녕 내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안녕입니다. 내일은 거래처 회식이다. 내 간은 청춘이 아닌데 힘내자 내 간. 아, 코로나가 끝나가나 봅니다. 회식을 바로 시작하시네요. 청취자님의 간을 응원하며 숙취 해소제나 간 보호제 꼭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밀크시슬도 괜찮고요. 또 약국에 가시면 여명 808 이게 광고는 좀 B급으로 우습게 나오긴 했는데 아주 효과적인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네, 이제 두 번째 안녕입니다. 이겨낸다 새끼들아. 어이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궁금합니다. 뭔 일이죠 이게? 하지만 그게 무슨 일이든 네, 우리 청취자님 다 이겨내실 겁니다. 이겨낸다 새끼들아. 요즘은 이렇게 말하죠. 청취자님 이겨내십시오. 네, 그게 뭐든 부숩시다. 파이팅. 네, 이겨내세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안녕입니다. 면접 본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입니다. 백수였던 지난날이요. 안녕. 이제부턴 직장인이다. 네, 축하드립니다. 와, 백수도 백수 나름대로 좋은 추억이 있을 텐데 직장인 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는군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 화이팅. 정말 축하드려요. 자, 또 다른 사회생활의 시작이지만요. 그래도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게 또 중요하기도 하죠. 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 또한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첫 출근 응원할게요. 자, 네 번째 안녕이에요. 저 읽기 전부터 이게 좀 코미디 같기도 하고 웃긴데 아이고 어떡하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머리 차장에게 대차게 까인 오늘, 딱 오늘까지만 우울하고 내일 또 힘차게 출근한다. 이겨낸다. 사회생활. 아이고, 네, 바로 전에 첫 출근 하신다고 응원한다고 했었던 청취자님 계셨는데 아이고, 그렇죠. 또 이제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훌훌 털고 일어나서 다시 이겨내시면 됩니다. 대머리 차장님, 네,
까시라고 해요. 잠깐 우울해하시고 힘차게 또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그걸 또 어떻게 견뎌내나 보실 수도 있어요. 견뎌내시는 걸 보면 참 멋진 친구군 하고 생각하고 그 차장님께서 또 좋게 대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게 사회생활이잖아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좋은 날을 생각하면서 힘든 날을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가시는 거죠. 청취자님의 긍정적인 힘을 응원하겠습니다. 5번째 안녕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해외 발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승철님, 저는 이 나라를 떠나기 싫지만 함께 떠나야 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성우님 덕질이 힘들어지겠죠? 그래도 거기서도 듣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해외에서 살게 될 내일아, 잘 부탁한다 제발. 이런 사연이시네요. 해외로 가시게 되었군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모든 게 생경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 새로운 시작, 걱정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분명히 잘 해내실 겁니다. 백듯밤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께서는 다 잘 해내시니까 분명히 해외에 나가서도 잘 견뎌내시고 잘 이겨내실 겁니다. 덕질도 요즘 스트리밍이 워낙에 잘 되어 있으니까 힘드실 땐 우리 한국 성우분들의 연기를 들으면서 힐링하시는 시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신 청취자님, 새로운 그곳에서도 계속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파김치, 배추김치 꼭 잘 챙겨 드시고요. 많이 그리울 거예요. 꼭 잘 챙겨 드세요. 그리고 백듯밤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이제 마지막 안녕이네요. 내 나이 34살, 드디어 독립하게 됩니다. 홀로서기가 시작되어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지금은 너무 신나네요. 독립해서 들어갈 내 집과 내 인생, 파이팅! 이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편하게 지내던 울타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나만의 울타리를 만든다는 것. 네, 불안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분명히 잘 해내실 거고요. 독립된 나의 공간에서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펼쳐진다. 신나잖아요. 불안하지만 설렘과 신남이 동시에 있죠. 그 공간을 만들어내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시고 훨씬 더 그 공간을 꽉 채우는 성숙함이 함께 하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힘내세요. 푸른 하늘이라는 가수의 마지막 그 아쉬움은 기나긴 시간 속에 묻어둔 채라는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리움 느낄 때 그리워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태어나 노래하는 기쁨 느낄 수 있죠. 라고요. 벌써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들려주셨던 일상이 그리울 것이고 조금은 부끄럽지만 저 백승철 DJ를 향한 애정어린 글들이 그리울 것이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의 일상에 공감하던 이 순간순간 이 마이크 앞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쉬움, 이 그리움은 여러분이 저에게 준 저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니까 지금부터 시작될 그리움을 저는 소중하게 저의 것으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달만 쉬고 다음 시즌으로 돌아올게요.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이 2달이 길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하면서 비록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또 자주 뵐 기회가 없긴 했지만 이 백듯밤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고 귀했어요. 그래서 녹음을 하면서는 2달이 금방 지나가겠는데?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아요. 어제 여러분과 처음 인사를 했던 것 같고 바로 그냥 오늘 2달이 끝나서 끝을 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보고 싶네요. 목소리로만 이렇게 만나고 있는 순간이지만 사연을 받으면서 또 응원글 읽으면서 그냥 한 번씩은 여러분께서 제 앞에 계신 것 같고 또 여러분이 주무실 때 그 바로 옆에서 제가 뭔가를 읽어드리는 순간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고요. 또 아름다운 순간으로 저에게도 남아있는데 잠시 쉬었다가 더 좋은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날을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밤이 안녕하길 바라면서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지금까지 백승철 DJ였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이 밤 좋은 꿈 꾸시고 그럼 즐거운 밤 보내세요.